(6월 10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예년 같으면 6월 10일이면요 이 진보 좌파 운동권들의 데모가 절정에 달하는 날입니다. 60항쟁 이런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길거리에서 했죠. 근데 요 근래는 이 세력들이 조용한데요, 대신에 메르스가 판을 치고 있고 또 각종 메르스를 둘러싼 선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77세 할머니가 메르스에서 폐렴까지 걸렸는데 완치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즉 메르스라는 것이 일부 노약자에게 치명적이기는 하지만은 또 노약자도 사람에 따라서 메르스에 감염이 되어도 완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메르스가 초기에 발병했을 때 건강한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치사율도 독감보다 낮고 특히 젊은 사람에게는 알았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사우디에서 4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죽은 사람은 400여 명, 그래서 치사율도 1%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호들갑을 떨더니만 최근에 이 메르스 부분이 이제 조금씩은 진실에 접근해 가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호들갑을 떤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이분 넉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그러면서 메르스와 관련된 최초의 그 감염 의사, 그리고 그 사람의 병원,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접촉 등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비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폭로를 한 것처럼 비춰졌죠. 그런데 정작 메르스의 진행 와중에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어떠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요, 서울시는 메르스 전담 병원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에 걸린 것 같은 사람이 동네 병원에 가면 동네 병원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큰 병원은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로 가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메르스를 두려워하는 이 감기 걸린 사람들이 지금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전전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정 병원을 정해서 그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서 무조건 입원을 시켜서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께서는 이 기초적인 이 메르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비판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병원부터 제대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으로요, 서울시는 메르스를 치료할 병원, 즉 음압병원이라고 그러죠.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빼가지고 낮춰가지고, 그래서 안에 있는 그 병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서 옆 병실에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걸 음압병원이라고 합니다. 대량 확보했다고 자랑을 해왔는데요, 실제로는 병실이 절대 부족해가지고 강남구 산하병원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이라든지 환자를 좀 이송을 해달라, 그러니까 박 시장이 대량으로 확보했다는 음압 안전병실로 강남구에 환자가 넘치니까 이송해달라고 하니까 거부하고 고작 10명 중에 1명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에 병실을 대량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거하고, 지금 실제로 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송을 요구했을 때 거절하는 거고, 박원순 시장의 진실은 뭡니까? 세 번째는요, 서울시는 자가격리 대상자, 즉 메르스가 환자가 확진이 된 병원의 응급실이나 병실을 방문했다든지 자고가 메르스 근처를 지나간, 메르스가 걸린 걸로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은 시간을 두고 보면 혹시 메르스가 발병할 걸로 우려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다 격리하고 있죠. 지금 한 3,000명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며칠 동안에 하루에 한 2번 보건소에서 전화 오면 거기에 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방 밖으로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내놨다고 그럽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개인의, 특히 학생들이나 어린애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개인에 대해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지매를 당할 수 있는, 또 개인의 신뢰와 관련되어서 주변에게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개인의 명예에 관련되는 굉장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에 속하죠. 박 시장 동성 연애자까지도 인권을 돌봐야 되고 동물의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메르스에 걸렸으면 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도 자가 격리자를 번호를 붙여가지고 100번은 어디에 어느, 그다음 101번은 어디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 굳이 이름을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도 당황했는지 홈피에 올렸다가 내놨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요, 13일에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주민 몇 명이 모이는 작은 모임도 취소해라고 요구했던 서울시가 교실에 빽빽하게 시험을 응시하러 온 응시생들 앉혀두고 감독관을 앉혀두고 이 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시험 응시생이 13만 명입니다. 그리고요, 구별로 시험 감독관이 500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 메르스에 감염될 우려가 없습니까? 이 서울시의 시험을 좀 연기하면 무슨 큰 사단이 일어납니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남의 눈에 들은 티는 보이지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 지금 좀 메르스에 대처하는 자세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고 잘못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반성이 요구됩니다. 오늘로 황교안 총리 내정자 3일째 청문회입니다. 오늘 황교안 총리는 내정자는 참가하지 않고 참고인들만 와서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총리 내정자는 오늘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청문회를 했는데요. 뭐 별 뾰족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장관할 때 나왔던 소리, 우리 신문에 다 나왔던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자, 야당은 한방이 없이 헛방을 했는데요. 그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또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도 동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당은 왜 황교안을 거부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거에 그러면 황교안 총리 내정자가 장관이 될 때는 지금과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통과가 됐고, 총리가 될 때는 통과를 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때와 지금이 황교안 내정자의 결함 중에, 하자 중에 뭐가 더 나와서 그런지에 대해서 야당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지금 나왔던 내용 다 있었고요. 지금도 똑같은데 왜 이번에는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표결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야당이 참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새누리당만 참가해서 표결했을 때 새누리당의 반대표가 몇 표 나왔는지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야당이 참가하면요, 뒤섞여가지고 오히려 장난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여권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안 나와주면 새누리당 의원들만 딱 투표할 거 아닙니까?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그 다음에 참여자 3분의 2의 표결을 얻으면 통과가 됩니다. 그럼 새누리당만 참가했어요. 표결해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면 그건 새누리당의 100% 반란표 때문이니까 굉장히 쉽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황교안 총리 내정자 이 표결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혹은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환송되었는데 국회에서 재의결해서 거부를 시킨다면 대통령은 즉각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당 양 보이콧 하려면요, 논리는 공색하지만 확실하게 보이콧 해주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오늘 재밌는 것은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아들이 있니 없니 해가지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진보 좌파 평론가라든지 왼쪽에 있는 평론가라는 사람들 저보고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최동욱 씨 아들이 아니면 내가 텔레비에 나가지 않겠다. 그 대신 최동욱 씨 아들이 맞으면 당신 TV에 나오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최동욱 씨 아들로 확인됐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텔레비는 제가 안 나가고요, 그 사람은 텔레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공개 방송에서 그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서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최동욱 씨는 황교안 이 청문회에 왜 나오는가? 야당이 채택을 했습니다. 즉,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당시에 검찰총장 최동욱에게 원세훈을 구속하지 마라, 또 무슨 선거법 위반으로 걸지 마라 라고 압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최동욱이 말을 잘 듣는 자기 직속부와 윤석열 그 팀장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 조사하던 윤석열의 반발을 가져오고 그 난리 속에서 결국은 정권이 최동욱을 재개하기 위해서 아들 문제를 터졌다. 이게 지금 야권과 좌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요, 정작 이 검찰총장 후보 3명이 있을 때 황교안 당시에 장관이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갖다가 추천을 했는데, 최동욱 총장은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당시에 국정원 댓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마치 그걸 올바로 처리하는 것이 정권을 돕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권 1년 차에 엄청난 소란을 불러왔습니다. 자, 오늘 최동욱 전 총장 청문회에 나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 요즘 수양을 하고 계신다는데 조용히 안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인연에서 시작된 이 두 사람이 악연으로 끝났는데요, 청문회장에서도 마주칠 뻔 하는 것 같네요.